못하니까 안 한 거잖아. 난 못해. 한무역일! 연예계 남자 신데렐라 3위는 바로 호통개그의 대표주자 개그맨 박명수 씨입니다. 얼굴이 안 되니까 선무공세. 얼굴이 안 되니까 선무공세하라고! 만년 바보 명수로 우리 곁에 남을 줄 알았던 박명수 씨가 2008년 새 신랑이 됐습니다. 외모는 물론 능력까지 출중한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호통 명수를 사례말 휴 그랜트로 만든 박명수 씨 아내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예전에 박명수 씨랑 같이 아내분이 방송에 나온 걸 봤었는데 뭐 센스며 입담이 박명수 씨 못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되게 뭐 능력까지 좋으시면 뭐 다 가진 분인가 봐요. 일단 8살 연하의 한수민 씨랑 결혼식을 올렸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의 직업은 원래 의사입니다. K대 의대를 졸업한 일반인인데요. 2007년 서울 마포구에 피부 전문 병원을 개업을 하고 그리고 15년 가까이 진료를 해왔는데 현재는 원장직에서는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의 박명수 씨가 이 아내를 업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한수민 씨가 완벽한 재테크의 여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가견이 있는 게 이 스타카페 재테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스타 카페를 이용한 이 재테크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수민 씨가 지난 2011년에 본인 명의로 서울 성북구 동선동 소재 빌딩을 29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수민 씨가 매입을 한 후에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전층을 스타카페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랜드마크를 만든 거죠. 원래 스타카페가 들어온 건물이 있으면 주변 시세가 움직일 정도로 이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 후에 건물의 가치는 그야말로 고공상승을 했고요. 3년 뒤 2014년에 46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약 17억 6천만 원. 한수민 씨의 스타카페 재테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동선동 건물을 매각한 후인 2014년 12월에요.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식당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89억 원에 매입을 하는데요. 이 매입 후에 5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고 여기에 다시 한번 스타카페를 입점을 시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5년 만에 이 건물을 다시 매각을 하는데요. 당시 매각가가 무려 173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만약에 뭐 20억, 30억이 들었다고 해도 시세 차익이 최소 50억, 60억 원 정도는 돼 보입니다. 최근에는 마포구 서교동에 또 다른 건물을 매입했는데 2021년 7월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이미 스타카페가 입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허물고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이런 투자 방식을 봤을 때 건물을 새로 올리고 또다시 원래 있었던 스타카페를 입점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거란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 또 부동산 투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2011년에 시작을 해서 2021년이니까 10년 동안 굉장히 장기 플랜을 세우고서는 이걸 해온 거거든요.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50% 이상 은행 융자를 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이자를 건물 월세로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고 이걸 견디는 동안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간에 투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수 씨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인생은 장항준처럼. 연예계 남자 신데렐라 2위는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김은희 작가의 남편 영화 감독 장항준 씨입니다. 전반적인 지위가 상승함을 했어. 화려한 입담으로 각종 방송까지 섭렵한 대한민국 최고의 무비 테이너 장항준 씨. 장르 드라마는 김은희 이전과 이후로 그런 나뉜다. 장항준 씨를 대체 꼼짝 불가 못하게 만드는 아내는 김은희 바로 작가님. 한국판 장르물의 대가 드라마 작가 김은희 씨인데요.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무의도식 안빈낙도의 삶. 장항준 감독을 신이 내린 꿀팔자로 만들어준 김은희 작가의 모든 것 지금 확인해 보시죠. 수박 먹는. 저는 진짜 이분 언제 나오나 했어요. 근데 혹 다들 복세 편살이라는 말 아시죠? 알죠, 알죠.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네. 근데 요즘 복세 편살이라고 안 한대요. 요즘 복세 항살. 복잡한 세상 항준처럼 살자. 네, 한량을 꿈꾸는 저의 롤모델이기도 한데 보통의 남자는 그냥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 쉽게 잘 안 하는데 저는 이분 덕분에 이 많은 남자들이 솔직한 얘기 잘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너무 생각합니다. 매력이에요, 이게. 이 포인트가 진짜 장항준 감독의 매력이잖아. 너무 매력이에요, 이게. 나도 하고 싶어 언젠가. 부담되네요. 네. 잘 알고 계시듯이 장항준 감독의 아내는 이 장르물의 대가로 불리는 김은희 작가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선배 작가와 후배 작가로 만나서 이제 인연이 닿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스타 작가와 또 스타 감독이지만 1998년에 결혼할 때는 단칸방 지하 방에서 시작을 했대요. 사실 그때 감독도 아니었고 영화 감독 지망생 정도였었죠. 그리고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되는 게 없으니까 장 감독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철공소로 하자고 말씀을 했대요. 이때 노를 했던 거는 장 감독이 아니라 김은희 작가였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꿈을 지지해 줬는데 그 결과 2002년 드디어 영화 라이터를 켜라를 통해서 영화 감독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결국에 이제 장항준 씨가 영화 감독으로 또 방송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준 우리 김은희 작가님의 공이 가장 큰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맞아요. 이 김은희 작가 사실 지금 뭐 장르물의 여제라고 불리면서 워낙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리기까지 이 남편 장항준 감독의 공이 요만큼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항준 감독이 컴퓨터를 아예 다룰 줄 몰라서 일일이 다 시나리오를 펜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글 쓰는 분들은 영화 제작사에 시나리오를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근데 한 부밖에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희 작가가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대신 문서 작업을 해줄게 하면서 쓰다가 보니까 시나리오 쓰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후에 2010년 드라마 위기일발 풍년 빌라를 함께 공동 집필해서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김은희 작가가 사인 그리고 시그널 등 드라마를 연이어서 성공시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 작가 반열에 드디어 올라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스타 작가로 하는 이 특 A급으로 분류되는 작가들은요. 이 기본 한 평당 집필 비용을 한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1억 이상 받는 분들도 굉장히 훨씬 많기 많아요. 때문에 미니 시리즈다라고 하면 16부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금액이 16억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항준 씨가 이 김은희 작가의 신용카드를 두고 일명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너무 귀엽게 표현하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너무 이해가 되고요. 네. 우리 집의 가장은 김은희 작가다. 나도 이거 맞아. 왜냐하면 가장이라 함은 집안의 이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존경을 받는 맞아. 존경할 만한 사람이 가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의 가장은 김은희 작가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흔쾌히 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네. 와 멋있다. 맞아요, 맞아요. 멋있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또 방송에서는 철부지 같은 굉장히 좀 편안한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가정적인 애처가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님 우리가 모시고 살자, 장모님 우리 모시고 살자라고 해서요. 먼저 제안 후에 현재까지도 이 장모님을 아주 살뜰히 모시고 있는 그런 사위라고 합니다. 아내랑 가족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저는 만약에 저희 엄마 모시고 살게 하는 남자 있으면 정말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보러 가게. 내가 행사 10개 뛰어서 맞아. 진짜 나도 그렇게 감동이죠. 응. 감동.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우림입니다. 연예계 남자 신데렐라 대망의 1위는 여심을 저격하는 성악가 그룹 포레스텔라의 베이스 가수 고우림 씨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또 우림 씨 우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니 평범한 음대생에서 하루아침에 오디션 우승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데 이어 2022년 국민 도둑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빙판 여제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와 100년 가약을 맺었기 때문. 피겨 여왕 김연아를 사로잡은 고우림의 매력은 무엇이었을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김연아라는 이름 뭐 석자만으로 왜 1위인지 참 설명이 되는 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오상진 씨가 또 네. 그 이런 말 내가 지금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그럼. 그래 할래요. 왜? 김연아 씨랑 또 인연이 살짝 있지 않나요? 왜? 뭔데요? 그 열애설. 제가 애기 기자 때 그런 이야기 살짝. 아이고. 그 당시에 제가 정보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정말 극비에 만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오상진 씨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게 그 당시 반응이 보고서는 김연아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상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행이다. 아니 진짜 다행이다. 농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야 김연아가 왜 임마? 약간 이런 건 없었어. 그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해프닝으로 정리가 됐고 만나긴 만난 거예요? 근데- 식사라도 한 거예요? 그 이제 김연아 씨가 그 같이 이제 MBC M본부에 있을 때 방송을 한번 같이 했었고 갈라쇼에서 그때 이제 MC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MC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인연은 딱 2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곡이 알려지면서 저한테 파파라치가 붙었어요. 그 덕분에 소영 씨와의 열애가 공개가 됐죠. 아, 그때 연애를 하고 계셨을 때였구나. 네네네. 요게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대기실에서 지금 너무 들떠 계시거든요. 지금 주인공이 오상진 씨가 아니라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나요? 오늘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황금알을 낳아주세요. 네, 고우림 씨 1995년생입니다. 김연아 씨보다 5살 연하인데요. S대 성악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능력도 출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2017년도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2에 출연을 해서요.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정말 스타덤에 빡 올랐습니다. 저희 그때 막 경기 나고 그러셨을 때 저희 김연아 씨 점프 한번 탁 돌 때마다 손에 땀을 쥐고 5천만 국민이 엄청 응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대체 언제 연애를 하신 거예요? 언제? 언제 했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영화 같아요. 두 사람은 이 결혼하기 4년 전인 2018년에 이 김연아 씨의 갈라쇼 AIS쇼 2018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고우림 씨가 속한 포레스텔라가 축하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공연이 포레스텔라 공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건데 이 김연아 씨가 그때 이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포르테 디 콰트로 아시죠? 이분들이 이 3회차 공연을 전부 다 하기로 했어요. 김연아 씨가 그 정도로 좋아해서 3회차 공연을 전부 다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포르테 디 콰트로가 한 해 공연은 정말 안타깝게도 스케줄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포레스텔라가 오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인데 우연해. 이제 김연아 씨가 그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고우름 씨가 처음 봤는데 계속 힐끔힐끔맞게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대기실에 가서도 인사를 했는데 괜한 끌림을 느꼈다고. 역시 만날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맞아요. 인연인 거죠. 이 스토리에 또 비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파페라 가수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맨 처음은 고훈정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유명하지. 포르테 디 콰트로의 고훈정 씨를 좋아했거든요. 김연아 씨가 이걸 거구나. 팬텀싱어 1 우승자예요, 이분은.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3회인데 그중에 한 번을 못 왔거든요. 그 한 번이 왜냐? 그 한 번이 포르테 디 콰트로가 K본부의 불후의 명곡 녹화였어요. 불후의 명곡 녹화에서 신동엽 씨가 녹화 때 질문을 했어요. 2018년인데 그때 김연아 씨가 고은정 씨 팬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고은정 씨가 여기서 얘기를 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저도 찾아오셔서 인사도 나눴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작 그날 김연아 씨는 대신 온 이 포레스타일의 고우림 씨를 현장에서 만나고서는 그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사람 인연이 참 대단하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운명이란 말이 여기서 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분은 2020년 가을에 세계 결혼식을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축하를 또 받기도 했었는데 오죽하면 국제스포츠대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김연아 씨 결혼 축하 글이 올라왔을 정도였습니다. 이 두 분이 선택한 결혼식장, 생화장식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한 1억 원 중반대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당시 답례품은 D사의 20만 원대 화장품 세트였다는 것도 또 화제를 모았고요.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D사의 다이아 반지인데 가격은 약 2,800만 원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그러니까. 또 굉장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두 사람은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M 고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연아 씨가 2011년도 12월에 매입해서 거주를 하던 곳이었는데요. 매입하던 당시에는 22억 정도였는데 현재는 한 43억 원대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결혼 전에는 김연아 씨가 가족들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고우림 씨와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으니까는 정말 신혼살림 알콩달콩 하고 계실 텐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으면 이미 결혼 당시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고우림 씨가 아직 군 미필입니다. 아직 안 갔어요, 근데? 네, 그래서 만 28세가 되는 올해 7월 전에는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김연아 씨, 조금은 늦은 나이에 군바라지를 어머야. 하는 상황이에요. 고무신. 고무신. 아이 뭐 신혼 1년도 안 돼서 이제 입대를 하셔야 한다니까 얼마나 아쉬울까 싶습니다. 두 분 입대 전까지 정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2세 소식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두 분 닮으면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니까. 두 분의 그 끼를 물려받으면 맞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2세 소식 곧 들려주세요.